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301페이지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그러면 원래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지금 내가 투자하는 시점의 가치, 그게 이제 현재 가치라고 그러고요. 이 부동산이 장래에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들은 미래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임대 수익이 나오거나 또는 되팔거나 이런 것들은 미래에 나오는 수익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렇게 두 가지 큰 가치가 있다. 그 부동산이 과거에 얼마를 가치를 냈느냐 이건 전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고려치 않는 것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그러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만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는 시험에 꼭 100%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한 7, 80%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나오는 빈도수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 그러면 계수는요, 이어주는 수예요. 이어주는 수.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이 둘을 서로 이어주는 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현재 가치 쪽에 계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 쪽에 계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계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현재 가치 쪽의 계수는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가 계수. 그다음에 이쪽은 미래 가치를 줄이면 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연금의 현가 계수가 있겠고요. 연금의 내가 계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당 상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감채 기금 계수가 있겠죠. 이렇게 6가지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연금과 일시불 상황을 우리가 구별을 하면 연금이라는 것은 뭐고 일시불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요. 일시불은요. 한 번 발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금액이 있으면 100원을 이렇게 1년 동안 넣어두면 얼마냐 또는 3년 뒤에 100원은 지금 얼마냐 이렇게 한 번 발생하고 마는 것은 일시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연금은 뭐냐? 연금이라는 것은 이거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자가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 이게 연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은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동일한 액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걸 이제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꽉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은 매년 동일한 액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건 100원씩 매년 10년 동안 발생한다. 이런 식의 그 문장이 나오면 이건 연금 상황이구나. 이렇게 아시고요. 100원을 10년 동안 넣어두면 얼마냐? 이렇게 하면 100원을 그러니까 일시불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일시불과 연금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6가지 계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3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역수관계를 보시면 되겠어요. 역수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역수관계라는 것은요, 분모 분자가 뒤바뀌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 3분의 2의 역수는요, 이거는 이제 분모 분자가 뒤바뀌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역수관계에 있는 것들은 곱해서 1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곱하면 1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그것이 역수관계다라는 것이죠. 분모 분자가 뒤바뀐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곱해서 1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6가지 개수 중에서 역수관계는 어떻게 되냐? 3개씩, 2개씩 3짝이 되겠죠? 그래서 역수관계는요. 이렇게 역수고요. 위아래로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수가 아니라 이렇게 역수고 위아래로 역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역수관계는 알아둬야 된다. 즉 분모 분자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느 게 현재 가치 쪽의 개수고 어느 게 미래 가치 쪽의 개수인지 현가와 내가 쪽의 개수. 이걸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네 가지는 다 이름 속에 현가인지 내가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6개 중에서 4가지는. 그래서 이런 놈들은 현가, 내가가 딱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구별할 게 없는데요. 저당상수하고 감채기음계수는요. 어느 게 현재 가치냐, 어느 게 미래 가치냐,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놈들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놈은 다행히 돌림자가 같아요. 현재 가치, 지읒자 돌림이죠. 그리고 이놈은 미래 가치, 미음자 돌림이죠. 그래서 이것도 감채기음계수는 미래 가치 쪽이고요.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 쪽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1번, 2번은 별로 외우고 말고 할 것이 없다, 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3번이 가장 중요해요. 3번이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서 이론 문제로 나오면 이 3번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은 뭐냐? 3번이라는 것은 이제 3번은 자, 이런 개수들이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러니까 뭘 구하려고 쓰이는 것인지, 즉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따 쓰이느냐, 즉 구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즉 구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요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구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구하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총액을 구하려는 것이다. 총액을 구하려는 것이 총액이다. 그러면 연금의 현가 계수 또는 연금의 내가 계수입니다. 그리고요, 구하려는 것이 연금이다. 그러면 이거는 저당이나 감채, 즉 감채나 또는 저당상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일시불과 일시불 상황은 일시불의 현가계수나 일시불의 내가계수는요, 뭘 구하려는 것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요놈 4가지는요 다 연금 상황이에요. 즉 매년 얼마씩 발생하는 뭐 이런 연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금의 현가, 내가, 그다음에 저당, 감채 이런 것들이 어느 상황에서 이게 쓰이는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2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요거는 6가지 개수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보기로 하죠. 여기 일시불의 현가 계수와 내가 계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일시불의 내가 계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불은 안 써도 돼요. 일시불은 안 써도 그냥 이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입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뭐거든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연금이라는 걸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미래가치 계수 그러면 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미래가치 계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수로 끝나는 단어는 이거는 미래가치를 구하려는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미래가치가 되겠죠. 미래가치. 그러니까 계수인데 뭘 구하려는 계수냐 그랬더니 미래가치를 구하려는 계수래요.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얼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분수에서 분자가 미래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구하려는 것이 분자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미래가치 계수는 미래가치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주어지겠느냐? 분모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현재 가치를 주고 구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분모가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에 대한 미래 가치의 비율, 즉 현재 가치를 주고 지금 100원은 1년 뒤에 얼마가 되느냐. 이게 이제 1년 뒤에 미래 가치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때 쓰이는 계수가 미래 가치 계수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는요. 요게 미래 가치 계수가 예를 들어서 1.1이다. 그러면 지금 100원은 1년 뒤에 얼마가 되냐? 그러면 여기에다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항상 분자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100원 곱하기 0.1 하면 110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100원은 이자율 10%일 때 1년 뒤에는 110원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100원을 이 1년 동안 이자율 10%로 이렇게 예금을 하게 되면 1년 뒤에 지금 요건 현재 100원이죠. 이건 1년 뒤에 얼마가 되겠느냐. 그럼 이제 요게 바로 미래 가치를 구하려는 거예요. 지금 100원이 1년 뒤에 얼마가 되느냐. 그럼 이제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냐. 그러면 현재 가치에다 곱하기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1 플러스 R 이자율이죠. 1 플러스 R의 1승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10%니까 0.1이 되겠고요. 1.1의 1승. 그러니까 1.1의 1승을 곱해주면 11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원은 1년 뒤에 이자율 10%로 1년 동안 넣어두면 110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100원을 2년 동안 이자율 10%로 넣어둔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미래가치죠. 그럼 이제 100원에다가 곱하기 요 전체에 다시 이자가 복리로 붙겠죠. 그러니까 요 전체에다가 1.1을 또 곱하니까 1.1의 제곱이 되겠죠.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하면 100원을 2년 동안 넣어두면 2년 뒤에는 121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3년 동안 넣어두게 되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100원 곱하기 1.1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33.1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N년 동안 넣어둔다. 그리고 이자율이 이자율이 R이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일반식이 되는 거죠.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가치가 되겠고요. 현재 가치 100원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뭐가 되냐? 요 놈이 바로 미래가치 계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미래가치 계수는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R은 이자율이고요. N은 기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이제 현재 가치에다 곱하기 요걸 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자율 10%로 몇 년 동안 넣어둔 게 얼마가 됐냐 이 정도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둘은 역수관계에 있는 거.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역수관계에 있는 것은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즉 현재가치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되겠죠. 현재가치 계수. 그러면 현재가치 계수는 뭐냐? 이것도 이제 현재가치를 구하려는 계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치를 구하려는 계수는 당연히 분자가 현재가치가 되겠죠. 분자가 구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하려는 거예요. 뭘 주고요? 당연히 미래 가치를 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분의 현재 가치가 바로 현재 가치 계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년 뒤에 110원은 지금 얼마냐? 1년 뒤에 110원은 지금 얼마냐? 또는 1년 뒤에 100원은 지금 가치가 얼마냐?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현재 가치 계수가 예를 들어서 0.9다. 그러면 1년 뒤에 100원은 지금 가치가 얼마냐? 그럼 100원 곱하기 현재 가치 계수 0.9 하면 90원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요것과 요것은 미래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는요 서로 분모하고 분자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로 올라가고 분자가 분모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역수관계고요. 둘은 현재가치 계수 곱하기 미래가치 계수 곱하면 1이 되는 관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1 플러스 R의 N승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겠죠. 분모 분자가 뒤바뀌니까요. 그래서 일반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둘은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할인을 하는 거예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을 만드는 것은 할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할인된다를 했고요. 이거는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바꾸면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할증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 한다고요? 할인한다. 금액이 작아지니까 할인한다. 이거는 금액이 커지니까 할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둘 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00원, 100원을 지금 100원을 1년 동안 넣어두면 1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 또는 2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 또는 3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자, 빵년부터 시작해서 빵년, 그리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을 때 자, 1년 뒤에 1년 말에 100원이 발생하고요. 2년 말에 100원이 발생하고요. 3년 말에 100원이 발생하는데 이놈들을 각각 3년 뒤에 이게 이제 연 말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3년 뒤에 총액이 얼마가 될까? 이것들이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1년 말, 2년 말, 3년 말에 발생하는데 이게 3년 말에 이게 총액이 얼마가 될까? 그러면 요거는요. 3년 말에 발생하는 요 100원은 자, 3년 말에 발생하는 요 100원은 그대로 이자가 안 붙고 요게 100원으로 그대로 넘어오겠죠? 자, 요거 100원. 100원은 3년 말에 발생하는 100원은 그대로 3년 말에 100원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그 2년 말에 발생하는 것은 1년 동안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원 곱하기 이자율이 10%라고 했을 때요. 10%라고 했을 때 100원 곱하기 1.1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110원이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년 말에 발생하는 것은 이자가 2년 동안 붙겠죠. 그러니까 100원 곱하기 1.1에 2승이 돼가지고 1.1에 2승은요 1.21이거든요. 121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년 말에 100원, 2년 말에 100원, 3년 말에 100원 발생하는 그런 현금 흐름이 있을 때는 요놈이 3년 말에 총 얼마가 되냐? 그러면 331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말에 발생하는 100원과 2년 말에 발생하는 100원, 3년 말에 발생하는 100원을 그대로 3년 말에는 총 얼마가 되냐? 이러면 이제 할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각각 할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연금의 내과 계수를 써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3년짜리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또 똑같은 비슷한 건데요. 자, 1년, 2년, 3년, 3년 있는데요. 자, 1년 말에 100원이 발생하고요. 2년 말에 또 100원이 발생하고요. 3년 말에 100원이 발생하는데 이놈들이 지금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총액이 얼마가 될까? 그러면 1년 말에 물론 이제 이자율은 10%라고 하고요. 자, 1년 말에 발생하는 100원은 이걸 할인을 해야 되겠죠. 할인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00원을 1.1대 1승으로 할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요건 1년 동안 할인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1.1의 제곱으로 할인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년 뒤에 발생하는 100원은요. 요거는 1.1의 제곱으로 할인하면 되겠죠. 1.1의 제곱. 자, 3년 뒤에 발생하는 100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3년 뒤에 발생하는 100원이니까 그걸 할인을 하게 되면 플러스 100원
1.1에 3승 이렇게 할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로 나누면 뭐 90점 얼마 되겠고요. 이거는 뭐 1.21로 나누면 80 얼마 되겠고요. 1.331로 나누면 그게 뭐 70 얼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싹 더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할인하는 거와 할증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로 이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서는 여기 할증과 할인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1년 뒤에 발생하는 100원은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요거는 90점 약 9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100원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1년 뒤에 나오는 것은. 자, 요거는 1.1의 제곱이니까 1.21이니까, 요거는 이제, 약 80 뭐 얼마 나오겠죠. 80 뭐 2.5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70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금액이 100원보다는 작아지고요. 이것도 2년 뒤에 나오면 이거보다 더 작아지고요. 이거는 70 얼마니까 이게 더 작아져. 3년 뒤에 나오는 것은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뒤에 나올수록 더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작아진다 그래서 할인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지금 발생하는 금액은 3년 뒤에는 이 100원이 이게 1.1의 제곱을 하니까 더 커지죠. 이거는 121원의 가치가 있고요. 2년 뒤에 나오는 100원은 110원의 가치가 있고요. 3년 말에는 그냥 100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원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2년 동안 이자가 붙으면 121원, 1년 동안 이자가 붙으면 11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가 안 붙은 건 100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증이 된다라는 거, 할증이 된다는 거, 요거는 할인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이 미래가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그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요거 두 가지만 계산할 줄 알면 되고요. 나머지는 기본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3번은요, 이제 연금의 현가 계수를 보겠어요. 연금의 현가 계수는요, 이것은 뭘 구하는 계수냐? 그러면 연금의 현가를 구하려는 계수예요. 그래서 값으로 다 줍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도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금의 현가를 구하려고 하는 계수니까 당연히 연금의 현가가 분자로 올라갈 거예요. 연금의 현가 이렇게 분자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뭘 줄 것이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고요. 1년, 2년, 3년 해가지고 10년 동안 연금이 발생한다. 연금이라는 것은 매년 동일한 액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10원씩 이렇게 발생하는 연금이 있대요. 이게 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게 연금이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숫자가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연금이 분모로 가고요. 구하려는 것이 연금의 현가니까 자, 이것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하게 되면 이게 총액이 얼마가 될까? 즉 1년 뒤에 발생하는 10원은 할인을 해서 1년 동안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하고 2년 뒤에 나오는 10원은 또 2년 동안 할인하고 이것도 할인해서 합하고 이것도 할인해서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합치면 연금의 현가 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연금의 현가 총액, 이게 총액이다라는 것이죠. 개념 자체가 총액이다. 그러니까 구하려는 것이 이렇게 총액을 묻는다. 라고 하면 총액을 물을 때는 그때는 연금의 현가 계수 또는 연금의 내가 계수가 총액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총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연금의 현가 계수는 이게 계수가 그 계수의 일반식이요. R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연금의 현가 계수의 일반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까지는 옛날에는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는요.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307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연금의 현가계수가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되는데요. 어쨌든 이 값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10원씩 연금이 1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한목에 딱 받고 퉁친다. 그러니까 매년 10원씩 받을 연금을 그냥 한목에 일시불로 받고 매년 안 받는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할인해서 받으면 그게 연금의 현가 총액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6.25 정도 되거든요. 예, 이자율 10%일 때. 그러면 62.5원을 받고 예, 원래 10원씩 10번 받으면 1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땡겨서 받으면 62.5원을 받고 이제 퉁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면 연금의 현가가 구해진다. 그 연금의 현가는 총액이고요. 62.5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놈을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놈이 뭐냐 그랬더니 저당상수라 그랬네요. 저당상수. 자, 저당상수는 이게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분자였던 놈이 분모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분모였던 놈이 분자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연금이 분자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연금의 현가 이게 분모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를 주고 이제는 뭘 구하라? 연금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100원을 빌렸는데 자, 매년 얼마씩 10년 동안 이자율 10%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을 때 매년 얼마씩 불입하면 되냐? 그럼 이게 X가 연금이잖아요. 매년 똑같은 액수를 얼마씩 갚으면 되냐?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연금, 예, 분자가 연금이에요. 그리고 연금의 현가 줬죠. 예, 그럼 이제 이게 연금 현가가 100원이고요. 이때 저당상수가 예를 들어서 0.16이다. 예, 그러면 이게 100원 곱하기 0.16 그러면 16원씩 갚으면 된다. 16원씩 이렇게. 예, 이때 이제 16원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 금액 그게 이제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 연금의 현가 내가 빌린 금액이 뭐냐? 대출 총액이에요. 그래서 대출 총액분의 원리금 상환액이 바로 이 저당상수가 되겠죠. 근데 원리금 상환액하고 똑같은 말이 3개가 더 있죠. 그래서 이게 부채 서비스액, 또 저당 지불액, 또 월부금 이렇게 4가지 말들이요. 빈도가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때로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때로는 부채 서비스액, 때로는 저당 지불액 또는 월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당 상수는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죠. 부채 서비스액. 요놈이 이제 원리금 상환액인데요. 요거는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상수입니다. 네, 요거 곱하기 요거는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암기를 할 때 저당대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당대부 암기를 꼭 해두시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요. 자, 5번째로는 우리가 연금의 내가계수도 보도록 하죠. 자, 연금의 내가계수도 당연히 연금의 내가가 분자가 있고요. 이게 연금의 내가를 구하려고 하는 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가 분자로 가는 거예요. 내가가 분자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연금을 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빵년 1년, 2년, 3년 쭉 갔을 때 8, 9, 10 이렇게 됐을 때요. 매년 10원씩 발생하는 연금이 있다 이런 얘기죠. 10원씩 발생하는 연금이 있다. 자, 그런데 아까는 미리 땡겨서 다 받으면 얼마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미리 땡겨서 받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안 받고 있다가 10년 뒤에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자, 10년 말에 들어간 놈은 10원이 그대로 가고요. 요거는 이자가 붙어서 10원만큼 할증이 되고요. 1년만큼. 요거는 2년 동안. 요거는
8년 동안 요거는 9년 동안 할증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할증을 해가지고 전부 합친 금액이 바로 연금의 내가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총액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놈도 총액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자가 안 붙게 10원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받으면 이거 100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연금 평가 계수가 예를 들어서 16.7이다. 16.7이다. 그러면 연금이 10원씩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면 10원씩 16.7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곱하면 167원이죠. 그러니까 매년 10원씩 발생하는 10년 동안 발생하는 연금을 안 받고 10년 동안 받으면 이자가 안 붙으면 100원을 받지만 이자가 붙으니까 10%씩 붙는다 그러면 167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 총액이 바로 167원이다. 그래서 연금의 내가를 구할 때는 연금의 내가 계수가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하려는 것이 총액이니까 총액을 묻는다. 그러면 아까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요. 자, 여기서 구하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연금의 현가인지 연금의 내가 계수인지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구하려는 것이 총액이면 연금 현가 계수나 연금의 내가 계수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뒤집으면 연금의 현가 계수나 연금의 내가 계수를 뒤집었다. 역수관계다. 그러면 그게 감채나 저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를 뒤집으면 감채고요. 연금의 현가를 뒤집으면 저당인데요.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의 현가나 연금의 내가에서 연금이 분모였었는데 이번에 연금이 위로 올라가니까 분자가 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려는 것이 연금이면 감채나 저당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요. 자, 이거의 역수관계가 있는 것이 감채기금계수네요. 감채기금계수. 그러니까 감채기금계수는 당연히 이게 연금이 분자로 올라오겠죠. 연금이 분자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뭐냐? 연금의 내가가 되겠죠. 연금의 내가. 그래서 연금의 내가를 주고요. 이제 연금을 구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 자, 10년 뒤에 1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매년 얼마씩 적금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100원이 될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연금을 구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10년 뒤에 달성되는 금액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 이자율 10%로 이 매년 10년 동안 집어넣었을 때 얼마씩 집어넣으면 되냐? 즉 연금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감채기금계가 쓰이는데요. 자, 10년 뒤에 100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자율 10%로 매년 얼마씩 집어넣으면 되냐? 그러면 이게 감채기금계수가 0.06이거든요. 그러면 100원 곱하기 0.06 하면 연금을 이 적금액을 6원씩 집어넣으면, 자, 6원 집어넣으면 10년 동안 집어넣으면 원금이 60원이고 이자가 40원이 붙어서 100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6가지 계수가 각각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알아두시고요. 계산 문제는 현재가치계수나 미래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 미래가치계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로 잠깐 확인을 해보면 30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나오는데요. 이때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과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는 미래가치죠. 미래가치에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감채기금계수 이렇게 있죠. 그때 일시불과 연금 상황은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연금의 미래가치 304페이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연금의 미래가치라는 것은 일정한 현금 흐름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이러한 현금 흐름들이 가지는 가치의 크기를 말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건 뭐냐면 매년 10원씩 발생하는 연금을 이 10년 뒤에 총액을 구하라.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즉부터 보면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구한다. 그러면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은 총액이죠. 그러니까 그 총액을 구할 때 연금의 내가 계수가 쓰인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감채기계수는 뭐냐? 감채기계수는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역수관계죠. 그러니까 구하려는 것이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N년 뒤에 N년 동안 증식한 미래 이론을 매기마다 적립해야 될 금액으로 구할 경우 사용하는 계수. 말이 어려운데요. N년 뒤에 10년 뒤에 1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매년 얼마씩 불입하면 될까? 요 매년 불입하는 게 바로 연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연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뭐 연금의 현가계수나 감채기계수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는 하지 마세요. 예, 신경 쓰지 마시면 되겠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서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그것만 할인하는 것과 할증하는 것 계산 문제는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뭐 저당상순위, 연금의 현가계수니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식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09페이지 보면 공식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공식도 역시 뭐 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잔금 비율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주 어렵게 낼 당시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20회 이후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311페이지 현금 흐름의 예측 및 분석.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현금 수지와 그다음에 영업 수지와 지분 복귀 이런 것들의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구하는 플로우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봤는데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역수관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게 현가인지 내가인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계수가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재가치 계수, 즉 할인하는 방법과 할증하는 방법, 요거 두 가지는 계산으로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금 흐름 예측 및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